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코 피부는 잘 늘어나지 않고 연골도 작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덜컥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수술 조건이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예쁜 코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안녕하세요. 마크 성형외과 양심원 원장입니다. 코 성형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조심스럽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원장님, 제 코는 수술하면 연예인 코처럼 잘 나올까요? 제 본판이 수술이 잘 먹히는 코인지 궁금해요. 사실 사람마다 이목구비의 특징이 다르고 코의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코는 무조건 100% 대박이 납니다 라고 단정지어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 입장에서 수술 계획을 세울 때 이 코는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가 한결 수월하겠다 라고 판단하게 되는 유리한 조건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늘은 수술 결과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되는 이른바 수술이 잘 되는 코의 3가지 조건에 대하여 아주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술을 고민 중이시라면 거울을 보면서 내 코는 어떤 조건에 해당하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보통 코 수술할 때 피부가 무조건 얇아 예쁘게 나온다고들 하잖아요. 그게 첫 번째 조건인가요?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렸다고 할 수 있는데요. 피부 두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선행되어야 할 훨씬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피부의 신축성, 즉 코의 피부가 위로 당겨질 때 얼마나 부드럽게 잘 늘어나 주느냐입니다. 수술을 통해 콧대나 코끝을 원래 높이보다 더 오똑하게 세우려면 그 높아진 공간만큼 코를 덮고 있는 피부도 위로 늘어나 주어야 합니다. 만약 환자분의 코 피부가 부드럽고 여유가 있어서 손이나 면봉으로 당겼을 때 쉽게 쭉 늘어나는 편이라면 콧대와 코끝을 원하는 만큼 높이 올리기가 한결 수월합니다. 수술 후에도 피부가 연골을 짓누르는 힘이 적기 때문에 모양이 변형될 확률도 상대적으로 낮아집니다. 재수술을 하시는 분들에게 6개월의 기간이 최소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도 이 피부의 신축성이 회복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피부가 아주 타이트하고 질겨서 위로 당겨도 뻣뻣하게 버티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 저희가 콧대도 높이고 코끝도 높이고 비주도 내릴 공간이 필요한데 늘어나는 범위가 제한되니까 원하는 모양을 만들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또 무리하게 높이면 피부가 지속적으로 연골을 눌러 코끝이 휘거나 무너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지요. 따라서 부드럽게 잘 늘어나는 신축성 있는 피부는 수술 결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데 아주 유리한 조건입니다. 그럼 피부 두께는요? 피부가 잘 늘어나기만 하면 두께는 상관없는 건가요? 이 지점이 제가 말씀드렸던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다는 이야기인데요. 대체로 얇은 피부가 신축성이 좋고 두꺼운 피부가 잘 늘어나지를 않습니다. 근데 또 피부가 너무 얇으면 안쪽으로 실리콘 보형물의 경계가 보인다던가 연골 조각들의 경계가 밖에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수술 후에 피부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붉게 변하는 경우가 있는데 피부가 얇은 분들은 보다 이 현상에 취약합니다. 반대로 코 피부가 매우 두꺼운 분들, 우리가 흔히 복코라고 말하는 코를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떨까요? 수술 중에 피부 아래쪽에서 연골로 오똑하고 예쁜 구조를 만들어도 그 위를 두꺼운 연부 조직이 덮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볼 때는 뭉툭하게만 보이고 날렵한 라인이나 코끝 표현이 어렵습니다. 이게 근데 또 코 피부를 너무 얇게 깎으면 피부 괴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로 피부를 얇게 만드는 데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결과가 가장 정교하고 예쁘게 잘 표현되는 피부는 얇지도 두껍지도 않은 평균적인 두께를 가진 피부입니다. 안쪽에 보형물이나 연골을 안전하고 자연스럽게 덮어주면서도 코끝에 오똑하고 세련된 모양을 겉으로 둔탁하지 않게 잘 드러내주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코끝을 높일 때 기초공사 재료로 쓰이는 비중격 연골의 크기와 모양입니다. 코끝을 예쁘고 견고하게 세우려면 바닥에서부터 코끝까지 지지해줄 튼튼한 기둥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때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내 몸의 재료 중 하나가 바로 양쪽 콧구멍 사이를 나누고 있는 비중격 연골입니다. 환자분들 중에는 선천적으로 이 비중격 연골이 크고 휘어져 있지 않고
않고 일직선인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본인이 원래 가지고 있는 연골의 양이 넉넉하고 튼튼하기 때문에 굳이 가슴 부위에서 자가 늑연골을 채취하거나 기증 늑연골을 추가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비중격 연골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높고 화려한 코끝 라인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코 안쪽에 이미 훌륭한 재료가 넉넉하게 준비되어 있으니 원하는 디자인을 구현해내기가 훨씬 유리한 것이죠. 원장님 설명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점이 생겼는데요. 만약 방금 말씀하신 세 가지 조건에 하나도 해당하지 않는 환자분들이라면 수술을 해도 예쁜 코를 기대하기 힘든 건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내 코 피부는 잘 늘어나지 않고 연골도 작은 것 같은데 어떡하지? 하고 덜컥 걱정부터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절대 좌절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어디까지나 수술하기에 한결 수월한 조건일 뿐입니다. 수술 조건이 유리하지 않다고 해서 예쁜 코를 만들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타이트하고 연골이 작더라도 현재 상태에서 부작용 없이 끌어올릴 수 있는 최대치의 안전한 범위를 찾아내고 부족한 재료를 대처할 수 있는 확실한 수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의료진의 진짜 역할이자 실력이죠. 피부가 잘 늘어나지 않는다면 억지로 높이를 욕심내기보다는 전체적인 이목구비 비율에 맞춰 자연스럽고 부드러운 라인으로 조율하면 됩니다. 비중격 연골이 작다면 귀 연골이나 늑연골 등 대체할 수 있는 튼튼한 재료를 전략적으로 조합하여 충분히 견고한 기둥을 세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수술 결과가 잘 나오는 코의 조건 3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내 코 피부가 얼마나 잘 늘어나는지, 두께는 어떤지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수술의 첫 걸음이자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인터넷 정보나 혼자만의 판단으로 수술 여부를 미리 포기하거나 한계를 단정 짓지 마시고 언제든 병원에 내원하셔서 전문의에게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고민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조태꾸알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마크 성형외과 양심원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